잠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니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한다. 오늘 이 5가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19세기 가장 위험한 철학자라 불린 그는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서구 문명을 뒤흔든 그가 진정으로 경고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파괴적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도 모르게 삶을 망치는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실수들 말입니다. 니체가 평생 관찰하고 연구한 인간의 본성, 그가 발견한 인생을 망치는 5가지 치명적 실수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눈에 자신을 맞추려는 자는 결코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SNS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며요. 하루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느라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포기해버리는 삶. 니체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된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결혼했으니까 나도 결혼해야 해. 회사 동료들이 모두 야근하니까 나도 야근해야 해.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이 직업을 택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내린 모든 선택들이 결국 당신을 불행으로 이끕니다. 니체는 강조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라. 남들이 만든 틀에 자신을 우겨 넣지 말라.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승인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세요. 그것이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당신만의 고유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것. 니체는 원한을 품은 자는 자신의 영혼을 도구로 채우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을 계속 되새기며 복수를 꿈꾸며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니체는 이를 루상티망을 센티멘트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 원한을 의미하는 이 개념은 니체 철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곱씹으며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버립니다. 가해자는 이미 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피해자만 홀로 과거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상처를 받아도 금세 회복한다. 약한 자는 상처를 평생 품고 산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과 약함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강함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 경험을 자신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상처에 매달려 평생을 허비합니다. 원한은 마치 뜨거운 숯을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뿐입니다.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위험하게 살아라. 이것이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위험한 삶이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지대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실패할까봐 창업하지 못하겠어. 거절당할까봐 고백하지 못하겠어. 망신당할까봐 새로운 도전을 못하겠어. 이런 두려움 때문에 평생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안전하지만 무미건조한 삶, 위험하지 않지만 성장도 없는 삶. 니체는 이런 삶을 마지막 인간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도전을 회피하고 현상 유지에만 만족하는 인간 말입니다. 마지막 인간들은 말한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라고. 그리고 눈을 깜빡인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니체는 이런 삶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위험을 감수할 때 시작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세요. 실패할 수도 있는 일에 뛰어들어 보세요. 안전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좌절은 종료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세요. 그곳이야말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사는 것. 니체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아모르 파티에몰 페이티입니다.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경험을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외모를 가졌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운명을 원망하는 자는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다. 주어진 조건을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기회를 찾고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것을 자신의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성공했을 때 더 큰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실패를 겪었다면 그 경험이 당신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경험이 당신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해주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다시 똑같이 반복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진정한 운명의입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대신 사랑하세요. 주어진 조건을 한탄하는 대신 감사하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군중의 일부가 되어 자신을 잃는 것. 니체가 가장 경고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마라.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군중의 일부로 만들려고 합니다. 같은 브랜드를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도록 유도합니다. 미디어는 우리에게 정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주입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정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니체는 이런 현상을 축군 초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처럼 몰려다니며 개성을 잃어버린 삶을 의미합니다. 군중 속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니까요.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길을 걸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일 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가니까 나도 대학에 가야 해. 모든 사람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해야 해.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니까 나도 그래야 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당신은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버립니다. 니체는 위버맨 슈베르멘츠, 즉 초인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가치와 관념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군중과 다른 길을 걸을 용기, 비판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용기, 혼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용기. 세상에 모든 위대한 발견과 창조는 군중과 다른 길을 걸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레이, 다윈, 아인슈타인, 그들은 모두 당시에 상식과 통념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롱받고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옳았고 인류는 그들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용기를 가지세요.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고유한 길을 개척해 나가세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되어라.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생각해온 모든 것, 경험해온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되어라. 니체가 경고한 5가지 치명적 실수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마세요. 둘째,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셋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세요. 넷째,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세요. 다섯째,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지금의 당신을 뛰어넘어 더 나은 당신이 되세요. 어제의 한계를 오늘 깨뜨리고 오늘의 한계를 내일 뛰어넘으세요. 니체가 꿈꾼 초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할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니체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별이 되려면 혼돈이 필요하다. 내 안의 혼돈을 환영하라. 그것이 새로운 별을 탄생시킬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혼돈과 어려움이 실은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철학적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철학자의 인생 통찰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쉼표와 함께한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니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인생을 바꾸는 철학자들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세요.